축하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집에서 학교를 간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늘은 정보화 사회 도덕적 책임 알고 있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엄청 감동했잖아요.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누구세요? 복 받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랑 많은 친구들이 2명이나 있다니.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진짜 계약하고 나서 교무실로 꼭 오세요.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우리 아직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표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교과서 1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목차를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내 모습과 관련된 내용까지, 생각의 날개 달기까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음 열기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흐르는 말, 날아다니는 말이라는 뜻으로 흐를 유자와 날 비자를 써서 유언비어라고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을 의미하죠.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았던 어느 9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시죠.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수도 도쿄가 속한 관동 지방에서 규모 7.9의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이 자연재해는 관동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간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인 손에 학살되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의 학살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참혹하고 충격적으로 한국인이 살해를 당한 까닭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폭동을 일으켰다 등의 유언비어 때문이었어요. 이런 뜬구름 같은 소문은 누가 시작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걸까요? 이런 사건이 비단 9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2019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교토의 어떤 한 건물의 방화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인용되어서 교토에 불이 난 이유가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는 유언비어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 이런 뜬구름 같은 소문 무시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유언비어가 불러일으킨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선인의 끔찍한 학살로, 그리고 2019년 7월에 일어났던 교토 방화 사건에서는 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일본 내에 혐한 정서가 일어났었습니다. 과연 이런 유언비어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보통신 매체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도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어떠하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를 가면으로 만들어 자신이 누구인지 감출 수 있다. 자, 이러한 특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숨길 닉자의 이름 명자, 자신의 이름을 숨긴다 해서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에 우르르 따라가게 되는 성질이에요. 이것을 그렇죠. 집단 행동의 논리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다중 정체성, 즉 내 정체성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임 속의 캐릭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던가, 채팅에서는 매우 수다스럽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말수가 적다던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모습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N번방 사건을 일으켰던 요주 인물인 조주빈도 자신의 인격을 여러 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접속의 일회성.
사이버 공간은 접속이 이루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로그아웃하거나 컴퓨터를 꺼버리면 방금 내가 했던 행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5번째예요. 직접 만나서 하기 어려운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얼굴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책에는 지금 앞서 봤던 사이버 공간의 특성 2가지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익명성과 비대면성입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겨서 쉽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방금 봤었던 접속의 일회성이라든지 비대면성과 관련된 일이겠죠.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다음 4번째,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을 바로잡기 어렵다. 오늘 마음여행기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옛날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유언비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른 이런 현대사회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죽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2009년에서 10년 무렵 미국 명문대학을 나온 한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연예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여러분이 만약 해당 가수였던 타블로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나왔던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출신대학도 비난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신이 쌓아왔던 노력이나 명예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악플이나 유언비어의 피해는 얼마나 크고 또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덕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2번째, 근거 없는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증거도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이 더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서서 보았던 타블로 사건과 관련된 것도 타블로를 비방했던 사람들은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그 파급력이 엄청날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해당하는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크게 따른다는 점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고, 2번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유언비어죠.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에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을 다루었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지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의 날개 달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거라서 선생님이 첨부해 놓은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4컷의 이야기를 잘 보시고 첫 번째, 다음 2번째, 3번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 영상에서 도덕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좋은 수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렇게 사랑이 많은 친구들 두 분이 또 두 명이 한혐의 정서를 혐한의 정서를